캐스팅을 한번 볼까요? 캐스팅. 영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 형 변환에서의 그 형은 데이터 타입을 얘기를 해서 뭐 int가 더블이 되고 차가 바뀌지는 않고요. 그죠? 보통 int랑 더블로 많이 해요. 부모 클래스가 자녀가 된다든지 그런 식의 변환이 되거든요. 일단 요거가 또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가 int의 변수에다가요 3.2라고 하는 거를 넣으려고 해요. 요거 안 들어가죠. 3.2 int가 4바이트가 되고요. 더블은 이게 이제 소수점 들어가면 더블이에요. 플롯 또는 더블인데 기본형으로는 더블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8바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게 더블이에요? 더 큰 건 더 작은 대로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럼 반대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더블의 그 데이터 타입을 가졌는데 3을 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int 는 거잖아요. 딱 보니까 빨간색이 없기는 해요. 출력을 좀 해봐야 되겠죠. n 출력하고 d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빌드 때문에 애초에 에러 걸려서 출력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돼요. 요건 안 되는구나. 그럼 더블은 어떻게 되나 해서 보아 실행을 해보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으로 해서 이게 점이 붙게 됩니다. 구분한 거죠. 더블 타입이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 컴퓨터가 가능한 거에 대한 변환인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거를 큰 거로 옮기는 거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자동으로 형을 바꿔줄게 해서 자동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주고.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컴퓨터가 일부러 에러를 일으키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얘 앞에다가 괄호 쳐가지고 저렇게 int로 내가 강제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강제형 변환이 돼요. 형 변환은 캐스팅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캐스팅, 자동 캐스팅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강제로 바꿔서 실행을 하게 되면 3이 나옵니다. 0.2가 날라가죠? 이 3.2면 몰라요. 3.9면 어떻게? 3.9일 때도 인트잖아요. 날라갑니다. 0.9가 날라간다 그러면 이제 커지는 거예요. 0.2도 사실 크죠. 예.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가 손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거는 개발자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시절일 겁니다. 로켓 하나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해요. 더블로 열심히 저장을 궤도를 이렇게 저장해놨대요. 근데 이거를 뭐로 그냥 야 데이터 너무 큰데 이래가지고 플롯인가로 그냥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바이트고요. 얘 몇 바이트인지 기억하세요? 이건 4바이트일걸요? 이게 아마 이렇게 쫙 그 배수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뭐 3.1141 뭐 이런 식으로 가 있는데 이 뒤에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궤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예.
그러면 이제 로켓 보고 뭐 하라고 한 거냐면 이제 90도로 거꾸로 그런 거죠. 90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저장 방식과 연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형 변화는 또 뒤에서 좀 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속에도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수업 페이지에 상속에 대한 캐스팅 허용 문제 하나 예시를 가지고 시작을 어떻게 할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무기랑 칼이 있네요. 하나씩 만들어 보죠. 무기가 있으니까 클래스 무기. 근데 저거 뉴 칼도 클래스가 있어야지 나오니까 뉴 칼도 만들어요. 얘 뭐 한 거냐면은 요런 거 한 거죠. 강제든 뭔가 자동이든 이 친구도 다른 클래스에 있는 거를 객체화해서 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웃긴 거예요, 상황이. 큰 뭔가 타입은 작은 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기랑 칼 중에서 큰 개념은 뭐가 됩니까? 무기가 크죠? 그럼 무기라고 하는 큰 개념에는 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활도 있을 수 있고 총도 있겠고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아까 그 A/B 테스트의 개념인 거고. 그러면은 더 뭔가 커다랗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칼이 들어가는 건가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누가 부모 클래스고 누가 자녀 클래스예요? 무기가 부모고 자녀가 칼인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이렇게 칼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저기 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익스텐즈 무기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무기한테 뭐 공격 하나 넣어볼게요. 공격고 어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택 했다는 그거를 이제 저기 칼이 받겠죠? 그래서 A 무기한테 공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공격이라고 나오겠죠?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처음 이제 마주하는 개념상으로 우리가 익히기에는 많이 어렵지 않은 어떤 형 변환이에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따져보면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더블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건 실수예요.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가 맞죠. 더 많은 것을 담는다. 인트는 이 중에서 뭔가 포함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무기가 부모고요. 칼이 자식이면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요? 칼이죠. 부모 거를 다 물려갖고 내 거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더 많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맞죠? 얘가 상속하니까. 그래서 상속에서는 그 뭔가 데이터를 더 많이 혹은 적게 이런 거에서 살짝 어긋나요. 그 논리적인 개념으로서는 큰 거에서 이렇게 받는 걸로 가면 이제 편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보면은 이상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응되지는 않아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건가 라고 할 때는요,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 new 무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못 받는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분명히 칼이 더 많이 가져가는데 무기는 요만큼이라고 하고 칼을 막 이따만큼 가져가요. 그러면 이거 받는 거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 해석을 좀 다르게 해보자고요. 우리 여기 더블 쪽에 3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더블이라고 하는 친구를 받는 요 D라고 하는 변수는 3이 들어오려고 할 때 대입이죠. 이때 한번 약간 입국 심사하는 거예요. 나는 실수 받을 건데 인 거죠. 너 실수가 아니면 못 받아. 그런데 실수로 바뀔 수가 있으면은 자기 모습을 바꿀 수 있으면은 내가 그러면 받아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인트 부분 받을 때 인트에서는 n이라고 하는 친구는 3.9를 못 받았어요. 아예. 왜 그랬냐 봤더니 3.9가 인트로 바뀔 수가 있는 놈이 이제 아닌 거죠. 3.9는 안 되거든요. 3은 돼요. 0 붙이면 되니까. 값이 동일해서 그런 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무기가 이만큼 있고 칼이 이만큼 있는데 칼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 대입하려고 할 때 나 무기 받는 앤데 나 이만큼 필요한데 너 무기 될 수 있어? 하면은 잘라버려서 약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큰 놈은 맞출 수 있어요. 큰 놈은 맞춰서 끼워 들어가는데 반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갈 수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막 늘리거나 이런 게 이제 함부로 안 되니까. 그래서 new 무기 아마 이게 여기도 이런 게 있긴 할 거예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누가 더블이고 누가 인트야의 개념을 가져가실 때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얘가 인트의 느낌으로 가는 게 맞겠죠. 얘가 더블인 거예요. 오히려 또 한 번 생각하면 반대가 돼요. 단순히 큰 놈이 작은 놈 반대가 약간 아니다. 들어가는 놈이 맞출 수 있냐 없냐 인 거고 맞출 수 없음에도 내가 강제적으로 개발자가 늘 수도 있어요. 되게 좀 유동적이면서도 규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지만 이제 정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논리로 정리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무기가 크지. 무기가 큰 개념이니까 그 안에 칼이 들어가죠. 활도 들어가고 데이터적으로 하지만 칼이 큰 놈이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거였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이 친구였죠. 얘를 한번 답지만 올려드렸는데 어차피 이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 같이 봅시다. 자, 칼을 하나 뽑습니다. 이렇게 칼 뽑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칼 받는 저 변수에다가 활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칼이 누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활. 누가 부모고, 누가 자녀인가.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돼요. 얘는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서 천천히 한번 답이랑 해서 읽어보세요. 칼이 받아야 돼요. 화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부모가 되는 논리적인 개념으로 일단은 쉽게 풀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적으로는 뭐지? 했을 때는 큰 놈이 맞춘 거다. 이거 잘라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수업 페이지에 있었던 마지막 문제, 무기 A가 이제 칼을 받고요. 그 다음에 A가 공격을 한대요. 그때 출력은 칼로 공격합니다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예, 또 볼 게 있어서 볼게요. 깔끔하게 해놓고 파일도 좀 없애고. 자, 우선은 이거죠. 우선은 부모가 무기예요. 그래서 칼이 무기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A 무기에 공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무기는 누구 객체를 지금 움직이는 놈이 돼요? 지금 객체 만들어진 거는 뉴만 찾으면 돼요. 칼이 만들어진 거지 무기 객체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변수가 무기를 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얘가 A잖아요. A 무기. 그래서 이 A 무기가 지금 조정하는 건 칼이에요. 그러면 무기에서 공격 눌렀다는 건 칼에 지금 공격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메서드를 써줄 거예요. 칼에다가 void 공격 해서 얘를 sout 칼로 공격합니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실행을 눌러보면은 안 된다 그래.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이게 안 돼요. 객체는 분명히 칼이 만들어진 게 맞고요. 무기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칼에 지금 공격이 없나? 이상한가? 그래서 잠시 빼놓고 칼 테스트 하나 하자고요. K에 공격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자동 완성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있어요. 그래서 객체가 틀린 건 아니다. 확인이 됐는데 그거를 무게에 담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상속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무기가 칼한테 이렇게 클래스가 상속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무기한테 있는 건 모든 건 다 칼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칼한테 공격이라고 하는 게 더 있어요. 무기에 그 다음에 하는 일. A 무기라고 하는 변수가 칼을 받았어요. 그래서 칼이 만들어지는데 무기잖아요. 무기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기한테 지금 공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칼을 뭐 어떻게 해요? 선택을 했어요, 이거. 무기한테 들어가기 위해서. 날렸죠. 에휴, 완전 정확한 그런 느낌은 아닐 수 있어요. 자바 문법 되게 깊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날아가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저 칼한테는 무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무기 클래스한테 공격이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데이터 타입의 개념으로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칼이 얘를 안 날려도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은 아예 빌드 에러가 뜨는 상황. 거기서 이제 무기 클래스 안에다가 void 공격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놓습니다. 뭐 얘도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거는 무기로 공격합니다라고 할게요. 그냥 무기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무기가 나올까 칼이 나올까 인 거잖아요. 공격할 때 실행해 보겠습니다. 칼이 나오네요. 그죠? 이거는 오버라이딩이 된 거죠. 오버라이딩이 이렇게 뜨기도 해요. 여기 표시 있죠, 이거. 표시에서 오버라이스 메소드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나오네요. 문법 용어가 오버라이드. 하여튼 저건 표시하는 거고 그 무기에 있는 공격이라고 하는 거를 나는 이렇게 바꿔 쓸 거야 해서 수정해 버린 거죠. 현재. 그래서 그 상속됐을 때 그 캐스팅이 될 때는요. 부모한테 자녀가 쓰고자 하는 메서드 그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타입적으로. 그죠? 부모 클래스로 자녀 객체를 조정하고자 할 때 자녀 클래스의 자녀 객체로 쓸 그죠? 객체에서 사용할 메소드의 틀을 부모 클래스가 갖춰 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식의 코드를 쓸 때요. 여기에 있는 무기한테 있는 이 공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있죠. 얘는 나올 일이 있어요? 무기를 무기로 그냥 객체화해가지고 쓰는 거에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항상 자녀 객체를 지금 컨트롤하는 상황을 봐주시면 돼요. 내가 항상 자녀 객체를 볼 거예요. 조금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칼도 있지만 우리 활도 있어요. 그리고 활 익스텐즈 무기 할 거고 여기도 공격이 들어가는데 얘는 활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게 되겠죠. new 활 얘는 비무기. 그래서 비무기로 공격하면은 활이 나오겠죠. 네. 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얘가 수정되고 오버라이드 된 거고 그럼 얘는 나올 일이 없어요? 나올 일은 없는데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죠. 이게 없으면 아래에 있는 자녀 클래스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공격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 코드가 실행될 일은 없지만 이 틀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얘는 필요해요. 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워놔도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써봤자 코드 그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비효율적인 코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그냥 주석 처리해 놓는 거죠. 개발자들이. 여기에는 코드 쓰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don't write 하면서 코드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메소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클래스를 쫙쫙 엄청 펼치다 보니까 부모 클래스에는 항상 자녀들을 위한 메서드 틀만 갖춘 놈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네들을 조금 더 뭐랄까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자.
그래서 새로운 문법으로다가 하나 만듭니다. 이런 식의 주석 처리하지 말고 어떻게 했냐면 얘한테 abstract 이렇게 붙여놔요. abstract. 그리고 얘는 중괄호가 아예 없어요. abstract는. 그리고 abstract라고 하는 것을 쓰려면은 전체 클래스에다가 그 앞에다가 abstract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그게 이제 규칙이에요. 여기 중괄호 쓰면 이거 틀렸다 그래. 안 되죠. 중괄호가 없어야 돼요. 중괄호를 아예 없앤 모양의 그런 코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abstract라고 하는 친구는 뭐 하는 애냐면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쓸 수 있게끔 너희들이 알아서 갖다 써 하는 그런 느낌의 메서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뭐가 없어요. 그게 abstract예요. abstract 메소드가 있다면 그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여야 한다. 이런 규칙도 하나 존재하고요. 잘 실행될 겁니다. 여기에서 칼이나 활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코드를 하다 보니까 저 무기라고 하는 친구요. 얘가 이게 무기 자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무기 자체로는 저기를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독립적인 그러니까 무기만의 메소드가 없고 전부 다 앱스트랙트만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클래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거 에러 나는 거 보이시겠는데 앱스트랙트 쓰면 있잖아요. 여기다가 무조건 써줘야 돼요. 자녀 클래스가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자녀 클래스가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야 한다. 규칙들이 이렇게 딸려올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주면 돼요. 뭐 빈칸이어도 될 거예요. 이게 있기만 하면 돼요. 있으면 사라지고요. 네, 이렇게 앱스트랙트만 있는 상황이 됐네요. 무기를 보니까 이것도 계속 붙이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순도 100% 추상 메서드죠. 전부 다 추상 메서드. 이게 앱스트랙트가 추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순도 100% 추상 클래스를 가진 클래스를 다르게 인터페이스라고 명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 추상 메서드 인 클래스예요. 결국 얘도 클래스였던 거고요. 자,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고쳐서 쓰고자 할 때는요. 상속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임플레먼트로 바뀝니다. 이게. extends에서 implement로 돼요. 요 친구들을 전부 다 implement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요 에러들이 무슨 에러들이지?
그 인터페이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퍼블릭이 붙어야 될 거예요. 퍼블릭 같은 거는 또 뒤에서 할 거예요.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건데 인터페이스 쓰실 때는 이렇게 퍼블릭 붙여주시면은 일단 됩니다. 네, 잘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저기 내려다 쓰는 거고 얘들도 그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코드가 상속에 어떤 모양의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다중상속 얘기가 계속 좀 나왔었는데요. 이게 중간중간에 좀 껴있었죠. 다중상속. 문제 막 사이사이에. 다중상속은 여러 개를 상속받는 거라서 어떤 느낌일까요? 그 동물 클래스가 있고요. 고양이 클래스가 있대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검은 고양이에요. 그러면은 이 검은 고양이가 동물 클래스도 받아야 되고 고양이도 이렇게 받아야 되나? 이런 상속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바에서는 클래스 상속할 때 그 오버라이드에 좀 문제가 계속 그 중복되면서 발생하면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을 보고 안 된다고 막습니다. 근데 그 인터페이스는 어떤 놈이에요? 얘는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서 쓰라는 놈이죠. 해서 사용해. 이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을 좀 잘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스토리가 이어져서 얘가 막 굳이 암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클래스는 각각이 뭔가 자기네들만의 그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중상속을 받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동물한테도 뭐랄까 숨쉬다가 있고 고양이 클래스한테도 숨쉬다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검은 고양이는 숨쉬다를 누구 걸 갖다 써야 되지? 하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근데 인터페이스 쪽으로 와 보니까 그 동물 클래스도 인터페이스야. 동물 인터페이스. 고양이도 인터페이스. 동물이나 고양이나 둘 다 숨쉬기가 있다고 쳤는데 이 앱스트랙트는 오버라이드 해서 쓰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뭔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 이거 빈 거예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그러니까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뭐 2개 받든 3개 받든 내가 만들어 쓰는 그런 메서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중상속이 되는 거죠.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주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겹치고 이거는 겹칠 일이 없다. 어차피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놈이니까. 중괄호가 아예 안 쓰여요. 중괄호 자체가 불가해요. 맞나요?
그래서 오늘 단어들이 좀 많이 또 나오죠. 이거를 단어 정리만 좀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가이드로서 이 상소 있고요. 상소, 그다음에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또 한번 따로 찾아보셔야 돼요. 캐스팅, 형변환, 동의어예요. 그리고 뭐 더블에서 인트, 뭐 부모에서 자녀, 그 어떤 식으로 가냐 문제였습니다. 그죠? 앱스트랙트 메소드, 인터페이스, 다중상속, 네, 이런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씩 찾아가지고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